김우을 양은 지난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행복군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습니다. 오랜 공부 끝에 이룬 꿈이었기에 남부럽지 않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김우을 양은 성격도 싹싹해서 직장 동료들은 물론이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도 친절왕으로 꼽힐 정도로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김우을 양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유 모를 불안과 긴장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즐거웠던 회사도 이제는 자신을 긴장시키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을 양은 늘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원인들이 그녀의 최선을 알아주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윽박지르며 온갖 욕설과 손찌검을 하는 민원인은 물론이고 너 밤길 조심해 라며 그녀를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자신을 괴롭히는 민원인들 때문에 그녀의 불안감과 우울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김우을 양의 모습을 본 상사 나신나 주임은 날로 수척해지는 그녀의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나 주임은 김우을 양에게 병원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였고 이에 김우을 양은 2시간을 이동해 사랑시에 위치한 사랑의 정신의학과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김우을 양은 그곳에서 상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고작 10여 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의사 선생님이 묻는 형식적인 질문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온 약도 자신의 불안과 우울을 낫게 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기만 했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그녀의 모습에 우을 양의 친구는 정신의학과가 아니라 상담센터를 방문하기를 권유했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김우을 양은 영 못 믿었지만 사랑시의 상담센터 목록을 직접 찾아온 친구의 열정을 믿고 한번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시에 위치한 사랑의 상담센터는 김우을 양이 생각한 것보다 꽤나 깔끔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조용한 시설,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이 김우을 양의 마음에 쏙 들었죠. 이런 곳이라면 김우을 양도 심적 부담은 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상담을 받은 김우을 양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예상보다 매우 높은 상담 가격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시는 행복군에서 2시간 떨어진 곳으로 시간과 돈도 부담이 되는 데다가 치료비마저도 상당한 부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김우을 양은 얼른 상담센터를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가격을 주고 상담을 다니다 보면 마음의 병은 나을지 몰라도 가난이라는 병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쾌활하고 명랑하던 그녀의 얼굴엔 점차 어둠이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우을 양은 얼마 가지 못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우울은 지속됐고 그녀는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우을 양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의료기관 및 상담센터의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진료 시간이 짧지만 비용이 저렴한 데 비해 상담센터는 상담 시간이 길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특히 상담센터의 경우 회기당 약 7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상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에게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지역별 기관 수의 편차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은 인정받은 임상심리사가 배정된 센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표와 지도를 보시면 기관이 얼마나 불균형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료인과 임상심리사의 역할과 전문성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과 센터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로팀은 이러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심리상담센터에도 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고 임상심리사가 근무하고 있는 센터와 의료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신질환 진료 및 치료 지원 정책에 대해 무지한 국민이 많고 정신과 방문이나 상담 치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차원의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홍보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핀란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핀란드는 자살 감소를 위해 디지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설문지와 가까운 의료 서비스 기관 정보, 심지어 온라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때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얻은 바 있는 북유럽 핀란드는 1990년대 초반 우울증 조기 발견 치료 같은 전방위적 대책을 시행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해결 방안을 실제로 이행할 시에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적용으로 인해 가격이 인하되면 기관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관 수의 증가에 따라 지역 차이가 완화됩니다. 또한 다양한 치료와 정신의학과 및 상담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연 이런 현상은 김우을 양만이 겪고 있는 일일까요? 국민이 움직여야 국가가 변하고 국가가 움직여야 국민이 변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위로.